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 이 가격을 확인할 때 애용하는 사이트이죠. 코인마켓캡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마켓캡의 트위터 계정이 리플을 비난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트위터 계정 리플 비난 중앙화된 시스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미디어에 따르면 코인마켓캡 트위터가 리플 XRP를 사기꾼이라며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코인마켓캡은 XRP, 라이트코인, 바이낸스,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을 상징해 그린 그림 중에 우리 중에 사기꾼이 하나 있다며 누가 사기꾼인가? 답은 리플 XRP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마켓캡은 리플이 권위 있는 당국, 즉 중앙통제기구에 의해 제어되고 통제되므로 암호화폐의 목적을 좌절시킨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이 코인마켓캡이 리플사에 대한 저격글을 남기며 올린 트윗인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참 답답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이러한 공격성 발언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인마켓캡이 XRP는 사기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리플사라는 중앙화된 기관이 있고 이를 통해 락업이 풀리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XRP는 완벽하게 리플사와 분리가 되어 있으며 이 리플사가 설령 없어지더라도 XRP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시스템은 중앙화되어 있으나 그것들을 결정하는 밸리데이터들은 이제 몇 년 안에 완전히 리플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아닌 리플사는 그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이는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이러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400일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지만 참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단기 방향성에 관한 분석이 나왔는데 이 횡보 후에 큰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비트코인 횡보 후 큰 방향성 나타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 58.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페이의 경우는 방금 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다. 큰 방향성이 나타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달러 인덱스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우선 돌파해야 할 구간은 43,300달러에서 46,600달러 저항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신 분들 또한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달러 지수, 즉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지표인데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유럽연합의 유로, 그리고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와 미국의 달러, 노르웨이의 크로네, 스위스의 프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달러와의 강세, 하락은 달러와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상관관계가 아닌 역상관관계를 보여 어느 정도 참고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최근 환율들을 보았을 때 1277원까지 상승하는 것을 보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는 느낌이죠.
이러한 지표가 무조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니 항상 참고 정도로만 부탁드리며 이 환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290원, 13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이 금융권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의 달러 강세 압력 극복 여부가 중요해진 이 시점에 미국의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현 상황이 조금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인데요. 비트코인의 4만 달러 횡보가 하루빨리 끝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는 4만 3천 달러를 넘어 5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의 유수의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며 실질적인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지난 3월 22일 글로벌 투자 은행 중에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하여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채무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 기관에서 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다수의 미디어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보도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을 만큼 내재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며 장기적인 관점,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이 소식은 월가 은행들에게 상당한 이슈를 남길 만한 소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통한 대출을 해주는 곳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유관의 기업들에게서만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통 금융권, 기득권의 강자라고 불리우는 투자은행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볼 만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투자은행이죠. 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으며 JP 모건 또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출시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전통 기득권 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의 가격 하락이 크게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으로 볼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시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간이 아닐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과 투자 철학을 올바른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좀 화장실이 급한 건지 재빠르게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보면은 이제 속으로는 뭐 육두 문자가 나오죠. 하지만 조금 가다 보면 신호에 걸려 같이 기다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되는 욕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난 1년간 엄청난 변동성을 이겨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투자의 경험이 없는 분들과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하였을 때 투자의 성숙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이 게임처럼 경험치가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네, 무튼 우리는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그저 시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